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익산시 예산이 8,1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지난해보다 294억 원이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8천억대를 기록했는데요. 익산시는 2일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예산정책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앞으로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대응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익산시의 예산은 8,1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 7,886억 원보다 29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 단계로만 이렇게 보면은 대로 선방했다가 기존 사업들은 많이 됐어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신산업 분야를 보면 홀로그램 핵심 기술 개발 48억 원을 비롯해 친환경 농건설 기계 기술 지원 기반 구축 20억 원, 상용 차용 대화면 다기능 홀로그래픽 실증 9억 원 등이 확보됐습니다. 익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환경 분야는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철거 및 생태보건 149억 원,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77억 원, 국립치유예숲 조성 36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은 서수 평장 간 도로 개설 294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57억 원,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26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관광 분야는 익산 고도보존 육성 150억 원, 서동 생가터 유적 정비 43억 원,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건립 30억 원, 나바위 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14억 원 등이 확보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회 대응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익산시와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2일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과 국립석재산업진흥센터 설립, 백제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등의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등의 예산도 국회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활동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 주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예산을 이 사업 진행하는데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편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최종 확정됩니다. 익산시 인화동 도시재생구역의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은 상생발전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익산시는 협약 대상자에게 주택 수리와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용을 일부 감면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익산시가 익산 쌀 팔아주기 운동을 통해 2주 만에 22톤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탄마루 친환경 쌀 2,264포가 판매돼 6천여만 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익산시청 직원들이 1,223포를 구매했으며 익산 소방서 등 19개 기관 단체에서 1,041포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익산시와 농협은 9월 중 우수쌀 나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산 신속 집행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추석 명절 전까지 사회복지 분야 취약계층 지원에 234억 원, 공사, 용역, 물품 대금 지급에 86억 원 등 모두 537억 원을 신속 집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금 지급은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을 함으로써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이나 임금 유용 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익산의 마을 기업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이 중국에 처음으로 수출됐습니다. 제품 개발 컨설팅부터 품질 인증을 거쳐
까다로운 수출 기준을 충족한 가공품이 나오기까지 익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역할이 컸는데요. 국내 백화점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판매되던 가공품이 이제는 해외 소비자 입맛도 공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익산 함라면 마을기업에서 만든 액상차입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구절초 등 야생화가 주 원료입니다. 이 제품은 지난달 29일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농민이 직접 재배하고 가공까지 한 아주 소중한 절차를, 그러니까 소중한 과정, 게다가 또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대기업도 아닌 마을 기업이 자체 브랜드로 해외 수출에 성공하기까지 익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뒷받침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된 가공센터에 농산물 가공 장비 40여 종을 구축해 지역 농가의 가공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가공품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품질 향상도 가능합니다. 중국 수출에 성공한 액상차는 제품 개발 컨설팅부터 햇섭 품질 인증 등까지 3년에 걸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가공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떠한 수수료 문제라든지 가공시설의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돼서 수출을 하는데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이번에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익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는 현재 전문 교육을 받은 25개 농가가 참여해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백화점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소비자를 만나고 있는 제품은 50여 종. 익산시는 중국 시장에 지역 가공품이 진출한 만큼 해외 시장 판로 개척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식품 박람회에 참가하고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수출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공 제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식품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또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또 유통 바이어와 연계를 하여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까지 이뤄지고 있는 익산 농산물 가공품. 지역을 넘어 해외로 판매망을 넓히면서 농업이 지닌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주얼리 분야 창업 청년은 최대 2,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은 주얼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 공간 임차료와 시설비 등을 이같이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익산시 거주자로 휴폐업 사실이 없는 생애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또 단순한 주얼리 전시 판매숍은 해당되지 않고 판매 가능한 주얼리를 개발하거나 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익산에서 아이스팩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수거된 아이스팩은 8,727개로 무게로 환산하면 4톤에 이릅니다. 또 수거된 아이스팩 가운데 63%는 세척과 소독 등을 거쳐 전통시장과 식품업체 등에 무료로 공급됐습니다. 익산시는 동산동 등 8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있으며 아이스팩 5개당 20리터 종량제 봉투 1매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2학기가 시작돼 익산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9월 16일까지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전북대학교 특성화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 캠퍼스 등 관내 4개 대학을 중심으로 익산의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익산으로 주소를 옮긴 학생들에게는 졸업시까지 최고 100만 원까지 주소 전입 학생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내리면 인근 농경지가 침수돼 정비가 시급했던 익산 왕궁천이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왕궁천은 홍수 대응 능력을 갖춘 동시에 자연 친화적인 친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익산 왕궁천. 그동안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 제방이 없어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오래된 다리들이 있어 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예전에는 70헥타르, 이 주변 70헥타르가 침수가 많이 있었고, 최근엔 2020년에 저 춘포면은 천동리라는 지방이 아예 무제보구간으로 20헥타르가 잠긴 경우가 있었어요. 이에 익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473억 원을 들여 왕궁천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사업 구간은 보석박물관부터 춘포면 익산천 합류 지점까지며 총 9.25km입니다. 이달까지 익산천부터 흥암교까지 1구간 사업이 마무리됐고 흥암교에서 보석박물관에 이르는 2구간은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중 3km 구간에 새롭게 제방을 쌓고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 통관을 23개 만들어 침수 피해를 방지했습니다. 또 노후된 다리 5곳은 도로폭을 넓힌 새 다리를 옆에 설치해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자연재해 예방과 더불어 친수 공간도 만들어집니다. 자연석을 깔아 만든 여울은 유속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강바닥이 쓸려 내려가지 않아 하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제방에는 식물을 심어 자연 경관을 만들면서도 흙이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앞으로 제방길을 따라 자전거 도로나 체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만경관과 우리 익산천, 왕궁천과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산책로 이런 거를 구성하여서 자연 친수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왕궁천. 하천 정비로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익산 중앙체육공원 주차장이 확대되고 자연 친화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중앙체육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제2주차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체육공원에는 모두 563면의 주차 공간이 확보됐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15억 원을 들여 공원 산책로 등을 전면 교체했으며 분수지 구름다리와 생태 연못 등을 조성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익산 지역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추석 연휴인 9일부터 12일까지 비상진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 병원과 익산병원 등은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지역 병의원 61곳이 당직제로 문을 엽니다. 약국도 32곳이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오는 10월 열리는 한복 패션쇼에 참여할 시민 모델을 선발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정부의 한복 문화거점 지원 사업으로 10월 22일부터 이틀간 미륵사지 일대에서 한복 패션쇼를 개최합니다. 관광재단은 한복 패션쇼에 참가할 익산 시민 60여 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9월 2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익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의 향토기업 순성 RPC가 망성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햅쌀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영등 이동이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나눔 실천을 약속한 황금코다리 익산점을 찾아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평화동 민들레 봉사단과 5월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백미 10kg 42포를 기탁했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